저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영국 기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국 기자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 뉴스를 취재하고 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2025년 2월, 저는 본사로부터 아시안 게임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곧바로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단순한 경기 결과나 선수들의 활약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고 그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얼빈에 도착한 첫날, 저는 도시의 차가운 공기와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이곳이 얼마나 다양한 국적과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인지를 단번에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경기장 주변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중국 내외에서 몰려든 관중들로 인해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웠던 점은 경기장 안팎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국적에 따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관찰하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기장을 돌아다니던 중 몇 가지 특이한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우선 경기장 밖에서 표 없이 서성이는 태국인들이 유독 많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기장 근처에서 분위기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표정과 태도가 단순한 구경꾼과는 다르다는 점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한 관람객이 아니라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서성이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로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정체가 궁금해졌고 현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중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이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기 티켓을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경기 자체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경기장 주변에서라도 일거리를 찾거나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들이 취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고 그 안에서도 뚜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경기장 주변을 맴돌며 표를 가진 관람객들에게 접근해 티켓을 양도받으려 했고 몇몇은 가방에 간단한 물건을 챙겨 다니면서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비싸게 팔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특히 작은 팔찌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손에 들고 서서히 외국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백인 관광객이 지나가자 한 태국 남성이 얼굴에 친절한 미소를 띠고 다가갔습니다. 그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태국의 전통 팔찌? 라며 값싼 팔찌를 비싸게 팔려고 했고 관광객이 거절하자 그의 태도는 단숨에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정말 어울릴 것 같다 라며 설득하는 듯 했지만 관광객이 다시 손사래를 치자 그럼 적어도 기부라도 해달라 라며 그걸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들에게 접근하는 태국인들이 보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몇몇 태국인들이 공공연하게 구걸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경기장 인근 벤치에 앉아있던 한 태국 남성은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향해 조용한 목소리로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그를 외면하자 그는 곧장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지나가는 백인들에게 같은 요청을 반복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저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다시금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고 경기장을 찾은 다른 관람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스포츠를 즐길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시아의 스포츠 축제가 열리는 현장에서 한쪽에서는 경기의 열기에 들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구하려는 태국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취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 기자가 저에게 사실 해외에서 보이는 태국인들은 대부분 이런 처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그들의 모습이 단순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더 거대한 사회적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경기장을 둘러보며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하던 중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은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경기장 근처 한적한 길목에서 일본에서 온 남성들 여러 명이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볍게 말을 건다는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집요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점은 그들이 특정한 여성들에게만 접근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의 패턴을 관찰했는데
흥미롭게도 그들은 주로 한국 여성들과 백인 여성들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밝은 표정으로 다가가 어디에서 왔느냐 같은 가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우연히 마주친 여행객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미소만 짓고 빠르게 걸음을 옮기려 하면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던 그들은 거절이 이어지자 점점 더 애원하는 듯한 태도로 변해갔습니다. 여성들이 거절할 때마다 한두 걸음씩 따라붙으며 거듭 요청하는 모습은 마치 연락처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특히 한 백인 여성의 경우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남성이 몇 걸음 따라붙으며 집요하게 연락처를 요구하자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가 난 듯 그만 따라오세요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남성은 오히려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프랑스 남성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 사람들 대체 뭐 하는 거야? 정말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고 지나가던 한 독일 여성도 한숨을 쉬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여행이 불편해진다니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일본 남성들은 이러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종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다른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거절을 당하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멀리서 머뭇거리다가도 새로운 여성이 지나가면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이들이 아시안 게임을 즐기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여성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포츠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장 주변에서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몇몇 현지 관계자들은 경기장 보안 요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안 요원들이 해당 장소로 다가왔습니다. 한 보안 요원은 이 일본 남성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고 그들은 손을 흔들며 오해하지 말라 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들은 다시 돌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중국인 관중들이었습니다. 경기장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것은 질서를 전혀 지키지 않는 중국 관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입장 게이트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외국 관중들과는 달리 많은 중국인들은 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거나 밀어붙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차례를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마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무시하거나 오히려 더 빠르게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장 내부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좌석이 지정석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남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중국인 관중들이 많았고 늦게 도착한 정당한 티켓 소지자들이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부부가 제 좌석으로 가려 했지만 이미 한 중국인 가족이 앉아 있었고 티켓을 보여주며 자리에서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냥 옆자리에 앉으면 되지 않느냐 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다툼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어떤 중국인 관중들은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자리 이동을 하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경기 중반이 되자 통로나 계단에 아예 서서 경기를 보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경기장 직원이 계속해서 통로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조금만 더 있다가 비킬게 라며 미루다가 결국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애교로 느껴질 정도로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더욱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경기장에서 중국팀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일부 중국 팬들은 점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아예 심판을 향해 물병과 쓰레기를 던지는 행동까지 보였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몇몇 외국인 관중들도 경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는 제게 다가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심판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건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관중석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안에서의 혼란보다 더 충격적인 순간은 경기장 밖에서 벌어졌어요. 경기가 끝나고 경기장 외부로 나와 인터뷰를 진행하려던 순간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몇 초 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국 여성이 길 한복판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 한가운데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주변을 지나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서양 여성은 아예 입을 틀어막고 오마이갓 이라고 중얼거렸고 지나가던 한국인 관광객들도 손가락질을 하며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기 공공 화장실이 있는데 왜 굳이 길 한가운데서 저러는 거야? 라며 한 유럽 청년이 한숨을 내쉬며 어이없어 하기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성뿐만이 아니었어요.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중국 남성이 벽 쪽으로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었고 그를 본 일부 외국인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길을 급히 돌아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저 역시 세계 각지를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서 대놓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 중 일부는 이 장면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무심하게 걸어갔습니다. 반면 경기장 근처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다급하게 다가와 그 남성들에게 주의를 주려 했지만 그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태연하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경기장 내부에서의 무질서한 행동과 외부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돌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인 의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관중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은 단연 한국인 관중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그들은 유독 눈에 띄었으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평범한 팬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행동이 얼마나 독특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경기장 주변을 걷다 보면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인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 있는 광경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한국 남성의 경우 마치 유명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그가 몇 분 동안 연이어 10명 이상의 여성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서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태도와 매너 있는 행동이 이런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한국인들의 차별화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철저히 지키며 조용히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렸고 어떤 사람이 실수로 줄을 잘못 섰을 때도 언성을 높이거나 밀치는 대신 차분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경기 종료 후였습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면 관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바쁘기 마련인데 한국인들은 남들이 떠난 경기장에서 남아 쓰레기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한국 남성은 손수 비닐봉지를 챙겨와서 주변 좌석과 통로에 남아있는 휴지와 음료수 병을 주워 담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몇몇 한국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에 동참하며 경기장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성숙한 태도는 단순히 경기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한국인들은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단체로 시끄럽게 떠들며 무리지어 다니기보다는 대체로 차분하게 행동했고 다른 관광객들에게 길을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또한 가까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저는 한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중국인 점원이 음식을 서빙하다 실수로 음식을 떨어뜨렸는데 그 순간 한국인 손님들은 점원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오히려 괜찮아요 라며 손을 흔들고 점원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들이 쌓이면서 저는 단순히 한국인들의 외모나 문화적인 이미지 때문에 인기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취재를 진행하던 중 저는 운명적인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한국 남성과의 인터뷰였는데 그는 매너가 뛰어나고 매우 친절하며 심지어 외모까지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꼈고 취재를 핑계 삼아 그의 SNS 아이디를 물어보았습니다. 이후 우리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는 어느 날 저를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경기장의 북적이는 인파를 지나 골목길을 따라 걸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응원 소리와 길거리 공연이 어우러져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광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는 길목에서조차 몇몇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와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짧은 거리에서도 여러 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그가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어딘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수줍은 듯 웃으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고 몇몇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에게 한국인 맞죠? 정말 멋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움이었지만 점차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저 자신도 그 관심 속에서 묘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거만하거나 부담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요청이 있을 때마다 밝게 미소 짓고 짧지만 예의 바르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한 그의 태도가 단순히 외적인 매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따뜻한 국물이 담긴 찌개 냄비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고 그는 능숙하게 젓가락을 들어 저에게 작은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며 자연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문화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갔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들려주었고 저는 그동안 기자로서 겪었던 경험들과 영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우리는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경기를 보러 간다는 것이 단순한 일정의 일부가 아니라 마치 더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변의 열기와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한국 팀을 응원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는 환호성을 지르며 팔을 들어 올렸고 저도 그와 함께 열광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손이 자연스럽게 닿았고 저는 그의 온기를 느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감정이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이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깊은 감정으로 번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자로서 냉철하게 사건을 바라보려 했지만 그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감정을 숨기기가 어려웠고 어쩌면 저는 이미 그의 존재가 특별해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맺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점차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연결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 같은 느낌을 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마지막 날, 우리는 아시안 게임의 폐막식을 함께 관람하며 그동안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곧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아쉬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곳에서의 기억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요. 라고 말했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저를 더욱 깊이 사로잡았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이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놓았고 그는 제가 탑승 게이트를 지나 사라질 때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런던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존재는 내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 사소한 배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깊은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일상 속에서 무심코 그와의 기억을 떠올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BBC의 아시아 지국에서 취재 기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정말요? 당신이 한국에 올 수 있다면 정말 꿈만 같을 거예요.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더 열심히 일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취재로 시작되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기자로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을 발견하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제 삶을 바꿀 만큼 깊은 감정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통해 알게 된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며 이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정말 특별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한국인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